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집단적인 당사자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적인 당사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 플랫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려는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한 흩어져 있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고,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단일한 본인들의 목적을 이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누구나 익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주나 채권자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채팅방에서의 채팅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대의 이해관계를 잇는 사람도 참여해서 새로운 얘기를,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하면서 물을 흐리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가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집단소송의 가장 큰 거는 일단 이거 소송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려는 그런 니즈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할 건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저희가 중요한 과제인데요. 오늘은 그 셀리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채팅방에서 계속 꾸준히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SG 증권 사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리버리 사건, 세 번째 이제 고팍스 사건, 네 번째 이제 대우산업개발, 이렇게 등등이 아직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 들어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셀리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셀리버리는 지금 주주 대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에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 그런 소송인데요. 지금 회사에서 대표 소송하고 한 달 이내에 소재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그 회계장부 열람증사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셀리버리 지금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회사의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많은 돈을 대여해줘가지고 자본 잠식을 심화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임직원들의 책임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주주 대표 소송이나 회계장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정말로 영업이 잘 되고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판단은 시장 외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외에서 해야만 된다. 안 그러면 회생파산 절차를 가면 주주들은 그냥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모두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주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전혀 안 보고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고 사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주 대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민사적인 소송이고, 회계 자료라든지 셀리버리에서 어떤 일이라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주나 셀리버리의 주주나 채권자에 대해서를 기초로 해서 법인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채권자 주도의 법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회생법원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셀리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만 임직원의 어떤 잘못된 판단, 그리고 부실,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들은 진짜 큰 신약이 개발되거나 라이센스 아웃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외부 자금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그 연구 성과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투자자 돈으로 연구 성과를 최대한 아끼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향후의 미래의 장밋빛 전망만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자회사를 많이 설립해서 거기에 이제 사업을 벌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업 외적인 거에 많은 돈을 쓰려는 유혹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임직원들이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이 셀리버리가 회생 파산 제도에 들어가서 객관적인 제3자가 경영권을 지배권을 취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너무나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주주나 채권자로서 개별적으로 셀리버리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떤 민사나 형사소송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수 당사자가 국가적인 그 공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인 회생제도라든지 파산제도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도 회생법원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리버리의 채권자들이나 셀리버리의 주주들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말 그대로 셀리버리를 죽인다든가 없어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부분을 잘 맞추어서 그걸 좀 더 제3자인 이 셀리버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추가적인 자금을 취득해서 다시 법인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 새로운 뉴 셀리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이 지금 주주들도 새로운 인수자의 자금으로 일부 투자금을 환수받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좀 많이 감자는 되겠지만 그 감자된 주식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셀리버리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나갈 때 어느 정도라도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의견 거절이 나오고 더 이상의 신용이 없어지고 추가 투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연구원들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연구원들이 이탈이 이루어지면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리버리 경우에는 이 연구가 가치가 있는지 가짜가 아닌지, 진짜로 지금 약물을 플랫폼으로 이렇게 셀까지 전달하는 지금 그 기술이 정말 지금 2조 7천억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더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제3의 인수자를 어쩔 수 없이 참여시켜서 셀리버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생파산 제도 이게 없으면, 그러면 이 제3의 인수자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유상증자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유상증자로 들어올 때는 사실은 이 주주라든지 채권자들에 대한 어떤 부채 탕감이나 아니면 감자 같은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싸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회생파산 제도에서 또 비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파산 제도가 지금 장외 그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셀리버리의 임직원들, 잘못을 했던 임직원들에게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제 셀리버리에 대해서 채권자나 주주들이 이런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주 연대 모임이란 데서 지금 주주 대표 소송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저는 전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부실 규모는 좀 거액의 외부 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외부 자금 수혈을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회생제도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본인의 이제 손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걸 살려서 남은 자산이라도 상장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자산을 회수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주주 연대 모임에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회생제도에서 감자 후에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오면 셀리버리는 다시 존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상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고 개선 기간 끝난 다음에 개선이 안 되면 상장 유지가 안 되면 바로 정리 매매에 들어가고 다시 상장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 투자자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넣지 않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 뭐 자기의 손실을 명확하게 보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 로집사 법인회생센터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셀리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